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근로자의 날 저희가 하루 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미국의 뉴스가 좀 몇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살펴보면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SEC의 입장 발표가 있었어요. 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의 잭슨 상임위원이 한 발언인데요. 네. 암호화폐나 ICO를 규제와 퇴치시킨다, 그러니까 없애기보다는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권법에 따라서 ICO가 추진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암호화폐나 ICO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아직 그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증권법상에 들여와서 해야 된다는 게 아마 미국 현재 그 당국자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SEC가 이제 제도 금융권 안에서 어떤 이렇게 암호화폐를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또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을 비롯한 이런 암호화폐들을 증권 같은 형태로도 규제를 해야 될지라고 또 미국 정부가 좀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첫 번째 뉴스하고 연관되는 뉴스인데 네. 사실 미국 정부가 현재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를 했었는데 이더리움 쪽으로 또 방향을 전환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네.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좀 조사해보고 이더리움 처음 창시자가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봐서 이 증권이냐 상품이냐가 결정에 되는 거에 따라서 규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증권이라고 하면 지금 증권 그 거래위원회에서 그렇죠. 규제를 받을 것이고 네. 상품으로 하면 또 다른 그 선물이나 이런 데 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규제책도 달라지고 또 규제에 대한 그 압박도 강화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는 이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이걸 증권으로 볼 것이냐, 뭐 자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상품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국마다 좀 약간씩 보는 차원이 틀리긴 한데 미국에서는 현재 그 이더리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다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게 증권 자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상품으로 볼 것이냐를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뭐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어떻게 지금 결정이 될지에 따라서 사실 뭐 많은 국가들에서 아직 공통된 컨센서스가 없는 그렇죠. 과정에서 아마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이라고 네, 예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해외 뉴스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국내랑도 연관이 그렇죠. 있어요. 싱가포르가 국내 ICO의 허브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ICO가 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이제 한쪽을 네. 누르면 한쪽이 이제 튀어나가듯이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ICO를 금지시켜버리니까 한국과 중국의 ICO 수요가 전부 싱가포르로 몰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뭐 뉴스를 보면은 국내 그 스타트업이 한 100개 이상이 금년에 아마 ICO를 싱가포르에서 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 들어오고 하는데 네. 이제 싱가포르는 여러 가지 그 이점이 이분들이 가신 데 있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나가는 이점이 이제 이미 그 ICO를 합법화 시켜놨고요. 그다음에 세제 절세 효과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이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금융 를 개방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와 그 법 정비가 완료돼 있어서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그 모든 그 ICO나 암호화폐 거래가 자유스럽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지리적으로 보면 그 싱가포르이 아세안으로 뻗어나가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인도네시아 네. 베트남 이쪽으로 해서 아세안으로 뻗어나기 좋은 그 위치상에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많이 모이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싱가포르에 그 화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에서도 ICO를 싱가포르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지리적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또 유리한 면이 있어서 현재 싱가포르이 지금 아시아에서는 그 ICO의 허브로 지금 불릴 정도로 한다는 그 뉴스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싱가포르에서는 이렇게 ICO도 합법화돼 있고 그렇죠. 뭐 규제나 법 제도가 이미 정비돼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죠. 저희는 뭐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 아직도 뭐 한 선거까지는 한 두 달이 채 안 남았죠. 네. 2달 가까이 남았죠. 네. 남아있는 상태라서 아직 어떤 제도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그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우리가 그럼 허브가 되겠다고 해서 이미 법과 규제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만큼 자금도 몰려가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법과 규제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그 테두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그 ICO를 해야 되는 업체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니까 왜냐하면 자금이 몰려오니까 사실 국부 유출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다 입금을 일단 했다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뉴스 중에 우리가 호주에서는 그 외국에서 네. 하는 ICO를 자국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국법으로 하겠다고 호주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좀 이런 그 금융 허브로 움직이기에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들이 가서 하기가 아주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도 좀 보고 참고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2017 네. 지급결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상반기에는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요. 예, 작년 12월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이제 완전히 광풍 열풍에 휩싸였을 그렇죠. 때 이미 네. 한국은행이 그 TFT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볼 것이냐, 디지털 화폐를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한국은행은 TFT를 만들어서 현재 준비 중인 상태에 있고 정부도 뭐 지금 현재 그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어제 나온 그 한국은행의 그 2017년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암호화폐가 작년 말로 약 1,335종이랍니다. 그 1,330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시가총액으로는 약 612조라고를 추정하고 있답니다. 이건 현재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ICO를 해서 암호화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몇 개인지도 지금 상태에서는 더 많이 돼 그렇죠.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제 뭔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지금 사실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상반기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6월 우리가 지방선거 후에 발표한다고 많이들 지금 예상하고 있기 네. 때문에 상반기 중에 뭔가 이제 정부의 방침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현재 이걸 증권으로 볼 것이냐 상품으로 볼 것이냐 하는데 미국은 현재 자산으로 현재 분류돼 있고 일본은 상품으로 규정해서 현재 그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암호화폐에 부가세가 안 붙는 이유도 일부 나라에서 이 부가세라는 게 상품이나 재화가 그 서비스가 한번 옮길 때마다 붙이게 되는 건데 이게 지불수단으로 하게 되면 이중에 그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살 때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샀다 그러면 이중 그 부가세가 붙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우리나라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자산이나 볼 것이냐 상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과세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 같고 전혀 달라질 것 같은데 아마 다음 달 말까지는 아마 한국은행에서 뭔가 그 방 하나 내놓지 않을까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뭐 선거가 어쨌든 좀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신중하게 입장을 발표하는 건 좋지만 사실 저희가 아까 싱가포르 얘기도 했지만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전자화폐 감독위원회가 5월부터 ICO 인증 제도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참고할 내용들이 많겠죠. 네, 그렇죠. 저희는 오히려 조금 늦게 출발하는 게 그 다른 나라들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볼 수도 있고 어떤 규제 방법으로 가느냐를 따라서 네. 좀 더 우리가 좀 합리적인 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자화폐 감독위원회가 그 ICO 인증 제도를 통해서 이 그 암호화폐가 정말 아이디어가 좋고 혁신적인 거냐, 그다음에 개발 의지가 확실한 것이냐라는 걸 다 선별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장 ICO나 기술력 부족으로 피해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럼 아예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건지를 확인해주겠다는 거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시행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국내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